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LA 한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끔찍한 뉴스입니다.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 후 잘린 머리를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역계행위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랑한 김정은 왜 자랑했을까요? 이승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후 머리 없는 시신을 북한 고위 간부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성택의 잘린 머리는 시신의 가슴 부위 위에 올려져 있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식 밖의 엽기적인 행위를 자랑 삼아 얘기한 것으로 알려지자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AFP통신은 다음 주 출간 예정인 밥 우드워드 신간 경로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들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밥 우드워드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정 보도해 재선을 노리던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사임을 이끌어낸 기자로 유명합니다. AFP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모든 걸 말해줬다면서 장성택 처형 내용을 우드워드에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고모부를 죽였고 그 시신을 바로 북한 고위관리들이 볼 수 있도록 계단에 뒀다고 말하고 또 그의 잘린 머리는 가슴 위에 놓였다고도 했습니다. 장성택은 김정일의 여동생인 김경희의 남편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겐 고모부입니다. 2013년 12월 국가전 보급모제로 처형됐습니다. 북한이 장성택 처형에 대공포를 사용했다는 여러 보도가 있었지만 어떻게 처형됐는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고 AFP는 보도했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워싱턴주 등 미국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더욱 확대되면서 2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주민 50만 명 이상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까지의 피해 면적은 서울의 약 20배에 달합니다. 최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렌지빛으로 변했던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주변 하늘, 대낮에도 잿빛으로 물들어 차량이 전조등을 켜고 겨우 지나다닙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밤사이 화마가 핥히고 간 오리건주의 한 마을에서는 주택과 차량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집은 잿더미로 변했지만 다행히 목숨을 구제한 일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10대 등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집니다. 현재 타고 있는 산불이 100개 이상에 달하는 가운데 대형 산불이 서로 합쳐지고 마을과 교외 지역을 향해 돌진하면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피해 면적은 서울의 20배 규모로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 쓰고 있고 대기오염도 위험 수준에 달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서부 해안을 휩쓰는 대형 산불과 피해가 기후 변화의 결과이며 앞으로 더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식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최소 26명에 달하고 주민 50만 명 이상에 대해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상 최명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법무부가 지난 2017년 김정남 암살 사건 용의자를 비롯한 북한, 말레이시아 국적자들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승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미 법무부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국정 이정철, 리유경과 말레이시아 국적의 간치림 등 3명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 구매자를 대표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기업을 내세워 미달러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제재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리정철이 미국 재무부에 의해 제재를 받은 회사의 부책임자였고 이 회사는 북한 인민무력부의 산하 조직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는 이들 중 리정철이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벌어진 김정남 암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추방된 용의자와 동일 인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리유경은 리정철의 딸입니다. 부친과 함께 지난 2015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했었다고 전합니다. 이승주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디즈니 최고 경영자 CEO에게 디즈니의 신작 영화 뮬란이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족 탄압 의혹을 정당화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공화상 하원 의원들은 11일 밥 샤펙 디즈니 CEO에게 뮬란 제작 과정에서
중국 신장 지역의 안보 및 선전 당국과의 연관성이 있었는지 설명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잔악행위를 저지르거나 그 범죄를 은폐한 책임이 있는 중국 인민공화국 관리들과 디즈니가 명백한 협력관계가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디즈니 CEO의 위구르족 또는 다른 소수민족 등 현지 노동력을 사용했는지, 촬영 과정에서 강제 노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이 서한은 미의회 산하,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주도로 작성된 것입니다. CCC는 중국의 인권과 법치를 감시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의회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는 의회 내 초당파 모임입니다. CCC 공동의장인 플로리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뮬란 촬영 전 중국이 신장에 위구르족을 억류했다는 정보가 많았다. 그런데도 뮬란의 일부를 중국 당국과 협력해 촬영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량 학살 가해자들에게 암묵적 정당성을 제공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개봉된 이 영화는 중국에서 11일 개봉 첫날에만 4,600만 위안, 즉 한화 약 80억 원을 벌려들었습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의 여성 영웅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는 최근 류이페이의 홍콩 경찰 지지 발언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촬영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신장은 중국 정부가 수용소를 만들어 위구르족 100만에서 200만 명을 감금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곳입니다. 중국 정부는 직업교육기관일 뿐이라며 의혹을 일절 부인하고 있습니다. 뮬란은 이외에도 엔딩 크레딧에 신장 자치군의 공안국과 중국 공산당, 신장 선전부의 공개 감사를 표한 게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더 거세졌습니다. 논란이 계속 확산되자 중국 당국은 뮬란 보도 금지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최명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LA국제공항 LAX 등에서 입국자들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검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공항으로 들어오는 여행객들이 감염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증세가 보이지 않는 점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위험 지역에서 미국 15개 공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편에 시행하던 이 프로그램을 오는 14일자로 끝낸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비롯한 대도시의 공항 등이 대상입니다. 그동안 CDC는 코로나19 증세를 보이지 않는 감염자들이 너무 많아 체온 검사가 비효율적이라고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제프 슐레걸밀치 컬럼비아대 전국재난대비센터 NCDP 소장은 당시 체온 측정이 효과적이었으나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자로부터 더 쉽게 전염되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현행 검사의 효과가 적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게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등 다수 국가들은 해외 입국자들이 무증상 감염자일 가능성을 고려해 증세가 발현하는지 보려고 14일 정도 격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이상 9월 12일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지철, 이승주 최명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